웨스트 멤피스 3 사건. 1993년 5월 미국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에서 3명의 8세 소년인 스티비 브렌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 바이어스가 실종된 후 끔찍한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소년은 늪지대에서 신발끈으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었지만 이후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억울한 유죄 판결로 인해 더욱 논란이 되었고 미국 현대 사법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은 범인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역 비행 청소년 3명, 데미안 에클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악마 숭배자이며 악마의식을 위해 소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고 간접 증거 역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주연 증거로 제시된 것은 제시 미스켈리의 자백이었는데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자백 내용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찰의 강압적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 측이 내세운 악마 숭배 전문가의 각사 학위가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발급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증인들 역시 경찰의 협박이나 거짓 증언으로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수사와 재판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지만 배심원단은 3명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데미안 에클스는 사형, 제이슨 볼드윈과 제시 미스켈리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유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유명 인사들과 단체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재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보고서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끈의 DNA가 세 용의자와는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 스티비 브렌치의 양부 테리 홉스의 DNA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세 사람은 새로운 증거와 여론의 압박 속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사실상 무죄로 간주되는 엘포드 플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심을 통해 완전한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진범이 잡혀야 했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기술적으로 유죄로 남아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데미안 에클스와 그의 변호인단은 진범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는 스티비 브렌치의 양부 테리 홉스와 크리스 바이어스의 양아버지 존 마크 바이어스가 지목되었습니다. 테리 홉스는 의붓아들이 항상 소지하던 칼을 갖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고 가정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한편 존 마크 바이어스는 양아들을 자주 학대했던 정황과 사건 현장에서 그의 소유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때문에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 진범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미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웨스트 멤피스 3와 영화 데빌스 노트는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관심을 끊임없이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데미안 에클스는 이후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진범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선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범과 사건의 전말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사건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